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IR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진메디 대표이사 윤태종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6년 7월에 창업을 하였고요. 현재 5월 달 기준으로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3명은 그 창업일 이후로부터 최근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임직원 구성은 박사급, 석사급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오피스 쪽에서는 약간 학사급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연구원들이 대부분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력 구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회사의 구조를 보면은, 연구소가 있고요. 연구소에서는 주요 파트로는 두 파트로 구분을 해서, 소재 파트는 소재를 연구하는, 흔히 우리가 주된 그 아이템인 그 LNP라고 하는 그 소재를 연구하고 있고요. 이를 이제 QC/QA 할 수 있는 팀을 따로 구성하고 있고, 바이오 파트에서는 이를 세포나 동물이나 이런 쪽에 응용을 해서 분석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R&D 팀과 분석하고 있는 분석팀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해야 하는 다양한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 개발 지원실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본부에서는 회계 재무, 인사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 하나가 저희 회사에 그 존재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키에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컨셉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투여가 했을 때 분해되거나 전달이 잘 안 되는 바이오 물질, 바이오 치료제 물질, 대부분 뭐 mRNA라든지 또 케미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유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프로테인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도 있는데 이것들이 실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몸에서의 면역 반응에 의해서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를 저희 LNP, 저희 보유하고 있는 LNP 기술로 이를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주사할 경우에는 체내에서 그 상당히 그 유용한 효력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이제 간접적으로는 최근에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코로나 백신이 이런 컨셉으로 백신을 만들어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온 이후에 상당히 많은 글로벌에 해당되는 유전자 치료제 회사, 단백질 치료제 회사, 또 유전자 편집 회사 등 기타 등등 상당히 많은 우리 몸에 투여했을 때 안정성이 떨어지는 의약품을 보유한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LNP화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불행히도 이런 LNP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대부분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거나 독일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회사로 구성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저희 무진메디가 가장 선두적으로 현재 연구개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케미칼 치료제를 LNP화하는 거는 저희가 최초로 각 보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 유전자나 단백질을 LNP화하는 것도 저희 고유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의약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LNP를 이용을 해서 내부에 어떤 mRNA를 탑재하면 mRNA 치료제가 될 것이고요. 이는 현재 희귀의약품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해서 제약사하고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수성 약물이라고 하는 물에 녹지 않는 약물을 또 LNP화 할 경우에는 우리 몸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현재 잘 아시겠지만 도포형 탈모 치료제, 그러니까 머리에 바르는 탈모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로는 이제 단백질을 내부에 탑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는 희귀의약품인데, 이런 단백질 전달에 의한 헌터 증후군 치료제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저희는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그 전 세계적으로는 처음으로 최초로 저희가 시도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거를 내부에 LNP에 탑재를 해서 암 치료제로 적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RNA를 LNP화 할 수가 있고요. 근데 LNP화 할 때에는 독특한 어떤 그 화합물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모더나 파이자가 갖고 있는 기술은 일단 그 mRNA가 음이온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LNP도 음이온성을 띠고 있어서 이 음이온성의 mRNA를 음이온성의 LNP에 탑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모더나 파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이렇게 양이온성, 여기 아민이 보이실 텐데요. 이런 양이온성의 지질 화합물을 이용을 해서 mRNA를 LNP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다른 mRNA를 LNP화 할 때 이런 화합물을 사용하게 되면 특허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mRNA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것들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 많은 라이센스 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을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무진미디에서는 이런 그 화합물, 양이온성의 지질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 회사가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케타민 펩타이드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체에 무해한 화합물이고요. 그래서 이 화합물을 이용을 해서 mRNA를 LNP 내부에 탑재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특허를 등록을 했고요. 등록했고, 우리의 이런 기술들이 모더나 파이자의 이런 기술들과 차별화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FTO 분석이라 하는데 그 분석을 완료를 했고, 결론으로는 차별화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는 치료제 개발은 대형 제약사인 D사하고 대형 제약사인 C사하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 회사들도 제가 전에 이전 슬라이드 보여드렸던 특허 분쟁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 기술이 차별화가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공동 개발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저희는 mRNA 치료제 개발할 수 있는 LNP에서는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또 하나는 mRNA를 다양하게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제를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코로나 백신하고는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 LNP는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조직 쪽으로 mRNA를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로 보여드렸지만은 상당히 많은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제약사하고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그 내부 자료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일반적으로 그 코로나 백신의 경우는 맨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인젝션 하는 사이트, 동그라미 부분이 인젝 사이트고요. 이 부분이 간 쪽인데 인젝션 하게 되면 이 사이트와 간 쪽에 대부분 많이 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치료제로 MRI 다른 조직으로 전달해야 하는 치료제로는 좀 부적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LNP의 고유 기술을 잘 적용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보이는 건 이건 펫 쪽인데요. 펫 쪽에 저희 mRNA를 전달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이쪽은 스플린에 해당이 되는데 스플린에 mRNA를 전달한다든지 또 이쪽은 림프 노드에 해당되는데 림프 노드에 전달한다든지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mRNA 종류에 따라서 저희 LNP를 저희가 최적화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치료제 mRNA를 타겟 오간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의 회사들하고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물론 더 있긴 하지만 요약을 해보면 D사하고 하고 있는 거는 근육성 난치 질환이고요. 치료제가 현재는 부재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D사가 mRNA를 개발하도록 룰을 정했고 저희는 이를 LNP화해서 타겟할 수 있도록 근육 쪽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개발하기로 했고요. 현재는 비임상 시험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말쯤 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오픈되지 않은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당히 괜찮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비임상 유효성 평가만 완료하고 난 이후에 D사에선 이걸 기술 이전 받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빠르게 실시해서 D사가 그 이후에 임상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하도록 유도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 외로 D사는 근육질환 mRNA 이외에도 다양한 mRNA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mRNA를 파이프라인처럼 저희 회사와 협력을 해서 계속 후속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육질환이 아닌 암 백신용 LNP인데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 전달되면 안 되는데 이미 알려져 있는 모더나 파이자 우리
코로나 백신은 다 간에 가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 간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을 해서 암 백신용 LNP를 개발하는 거는 시사하고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여지는 거는 저희가 개발한 그 LNP를 이용해서 MR을 전달했을 경우에 시간에 따라서 발현되는 정도로 확인한 건데 상당히 잘 발현된다라는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도포형 그 탈모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걸 왜 개발을 해야 하느냐? 그 탈모 치료제 잘 알려져 있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케미칼 약물들은 경구 투여로 되어 있고 경구 투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전신에 약물 퍼지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경구 투여하는 약물을 저희가 LNP화해서 경구 투여하지 않고 두피에 직접 바르도록 제형을 개발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음, 이 부분 잘 아실 거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유효성 평가를 진행을 했고 도수 평가를 진행을 했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논문으로서 보고를 해서 검증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과거에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저희는 그 경구 투여하는 약물보다는 한 3, 4배 이상 피부 침투도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더하기 초음파를 자극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뭐 한 20배 이상 높은 전달률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높은 전달률을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구 투여하는 약물보다 효능이 좋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고요. 경구 투여하는 약물은 매일 투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매일 도포하지 않고 주 2, 3회로 줄일 수 있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용법 용량을 정하는 거는 저희가 임상시험을 완료한 이후에 용법 용량을 결정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지만 예상하기론데 경구 투여 약물 대비해서 효과가 우수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부작용 평가인데 경구 투여했을 때에는 혈중의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저희 도포했을 때에는 혈중 농도가 거의 높아지지 않고 낮은 농도로 유지되는 걸 봐서는 이게 체내에 흡수되지는 않는 걸로 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구 투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전신적인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 유사 제품은 이미 출시되어 있는 핀주베라고 하는 보령자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건 피나스테라이드를 액화해서 스프레이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된 것이고요. 저희는 피나스테라이드보다는 약간 효능이 높고,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두타스테라이드를 저희가 그 LNP화해서 그 두피에 바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핀주베의 경우는 이게 알코올 제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와 같은 도포 제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제형으로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분무를 해야 한다라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시약처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고 깔때기 모양으로 분무되는 거에 대해서 공기중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디펜스한 바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핀주베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알코올 제형이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물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 하지 않고 직접 두피에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제형으로 훨씬 더 좋고요. 그 침투도는 핀주베에 저희가 직접 비교를 한 바가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그 저희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제약사가 직접 비교 실험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핀주베보다는 3배 이상, 3배 정도 침투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상 시험을 완료한 이후에 저희가 예상되는 거는 핀줌에는 매일 도포하는 걸로 돼 있지만 두세 배가 높기 때문에 주 2, 3회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현재 저희가 비임상 시험을 완료 단계 거의 완료를 했고 이제 IND 승인을 하기 위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다음 개발하는 내용은 초음파를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굳이 오늘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차세대 넥스트 저희 아이템으로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식약처에 IND 승인하려면 제출해야 되는 유효성 평가 자료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장만 딱 설명을 드리면 이 두타스트라이드를 경구 투여했을 때 이게 수치가 낮은 게 좋은 건데요. 수치가 이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핀즈벤 이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근데 핀즈베드보다 저희는 농도가 10분의 1 정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핀즈베보다 유사하고 경구티어보다는 높은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약물을 10분의 1 정도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경구 투여하는 것보다는 높은 효능을 보였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나오면 상당히 괜찮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요약해 보면 이미 유효성 평가는 완료를 했고요. 독서 평가도 지금 몇 단계가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사전 리포트를 받은 결과에 따르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임상을 진행하기 위한 식약처 승인, IND라고 부르는데, IND 서류 작업, 지금까지 데이터를 모아서 서류 제출할 수 있기 위한 취합하고 있는 단계가 있고, 이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8월 달에는 저희가 제출을 하고, 머지않아, 이게 제출한 이후에 정해진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식약처는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승인이 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진행이 되면 내년에 임상 승인을 진행하게 되고 이게 어떤 우리 몸에 그 경구 투여나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피부에 도포하는 경우에는 임상 시험의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매우 짧게는 6개월이고요. 길어봐야 8개월, 더 길면 1년 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 임상시험을 빠르게 완료를 해서, 빨리 출시를 해서, 일반 우리 주주분들을 비롯한 많은 그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단백질을 내부에 탑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백질을 탑재해야 하는 이유는 단백질 치료제는 상당히 고가 해당이 되고 상당히 비싸면서 희귀질환 의약품이 상당히 많은데 이 단백질이 체내에 주사하게 되면 단백질이 깨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단백질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생겨서 우리 몸이 좀 독성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LNP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는 근데 하지만 단백질을 LNP화 하는 게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근데 저희가 고유 기술 개발을 해서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LNP화 하는 걸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타겟 치료하는 저희가 헌터 증후군을 정했습니다. 헌터 증후군은 상당히 이 정한 이유는 상당히 고가에 해당되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 넬라프라제라는 약물이 대표적인데 이건 주 1회씩 주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한 번 주사할 때 500만 원, 1년에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상당히 고가에 해당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 많은 그 환자들이 주사 받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목적은 뭐냐면, 이거의 투여 용량을 10분의 1로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LNP화를 해서 이걸 10분의 1로 줄였을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그 산술 치료는 10분의 1 가격으로 제공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개발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다 판단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유효성 평가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고요. 거의 한 2년 반 이상 이 연구는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 기존에 있는 약물 대비해서 한 10분의 1, 10배 정도, 10분의 1 정도에서도 동일한 효능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지금 현재 투여 단백질 용량의 10분의 1만 투여해도 충분히 유사한 효능을 보일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량 신약에 해당이 됩니다. 기준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이미 주사를 받고 있는 헌터 증후군 치료제를 LNP화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계량을 하는 거죠. 계량 신약에 해당이 되고요. 개발 기간은 상당히 짧고 비용도 얼마 안 들고요. 또 이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상당 부분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몇 명 안 되는 환자만 통과하면 바로 승인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매우 높아서 이건 저희가 그 탈모 치료제 이후에 그 다음 진행할 아이템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 상황은 현재 그 상장사인 피사하고 공동 개발 체결하고 있고요. 이 피사가 그 단백질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피사도 저희 LNP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논의를 했었고 차별화 포인트라든가 또 저희 기술의 어떤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검증을 많이 했는데요. 그 결과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 걸로 논의가 됐고 거의 한 2년 가까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진행이 완료가 되면 독수 평가라든가 그 임상 시험은 피사에서 진행하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내년쯤에 현재 그 파이프라인이 현재 우리가 묶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여기 약간 부족해서요. 이게 패럴하게 못하고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그 헌터증후군 치료제뿐만 아니라 고셔병이라는 파브리병도 단백질을 전달해서 치료하는 치료제 희귀 질환인데 이로 이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파이프라인처럼 구축을 해서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찌 보면 지금 컨셉을 잡는 그런 단계인데 이 컨셉이 잡히기만 하면 저희가 확장성은 매우 높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유전자 가위를 탑재하는 건데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는 최초고 저희가 암을 표적을 해서 치료하는 건데 많이 저희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유전자 가위를 LNP에 탑재할 수가 있고요. 그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암을 표적할 수가 있고 표적해서 치료한 결과 상당히 치료 효과가 좋았다는 것. 이를 실제 저희가 논문으로 보고해서 검증받은 바가 있고 췌장암도 저희가 타겟을 했고요. 췌장암은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암인데 췌장암도 저희가 표적을 해서 확인했더니 치료가 상당히 좋았고요. 이를 또 논문으로 보고를 해서 저희 검증받은 바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 규모로서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같이 진행하면 가장 베스트이긴 하겠지만 그럴 만한 여력이 솔직히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순차적으로 하나씩 진행하면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으로 좀 밀려 있긴 하지만 저희가 코스트 항장을 하게 된 이후에는 반드시 이걸 퍼스트 인 클래스를 진행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도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특허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즘은 이제 그 코스트 항상을 함에 있어서 그 몇 년까지만 해도 기술만 보유하고 있으면 상장하는 케이스가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들도 이렇게 몇 년 안에 매출을 일으켜야만 상장 유지되는 조건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매출이 없어서 고생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상당히 취소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거래소의 어떤 그 분위기는 기술력도 좋아야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매출도 일으킬 수 있는 회사이면 가장 그 스테이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또는 저희 회사가 유지하고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매출과 이익을 얻기 위한 플랫폼으로 개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코스메틱 플랫폼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2년 가까이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독특한 LNP를 개발을 했어요. 그 독특한 LNP를 저희가 CLNP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CLNP 특징은 뭐냐면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할 경우 세포가 급증식을 할 수도 있고 이 세포가 증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 피부가 까여진 부분을 이제 우리 뭐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을 바르듯이 그렇게 연고 형태로 바르게 되면 수복 효과가 뛰어나다는 증상이 되겠고요. 또는 이게 어떤 모발 쪽에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그 헤어 에센스로 적용할 경우에는 탈모 억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제 그 효과를 확인했고요. 이거는 이제 코스메틱 분야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상당히 쉽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뭐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킨 부스터 형태가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LNP화해서 미백이라든가 주름 개선 관련된 어떤 제품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저희가 최초이고요. 글로벌하게는 한두 개에 해당되는 그 기술이 있는데 그게 마이크로 버블이라는 기술입니다. 근데 저희가 마이크로 버블을 코스메틱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술을 또 활용을 해서 저희 초음파 기기를 이용한 코스메틱 전문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요게 이제 저희 그 회사 기술의 그러니까 이 코스메틱에 항상 그 저희가 언급하는 T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피부 바깥쪽에 해당되고 이 피부 세포를 브릭셀이라고 해서 이게 벽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침투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LNP 중에 특성 성분이 이 브릭이라고 하는 표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LNP 내부에 유효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그 미백이라든가 주름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항노화라든가 이런 관련된 유효 성분이 알려져 있는데 이걸 또 내부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어떤 화장품, 코스메틱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기능성의 어떤 소재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거를 현재 이제 상품화, 사업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요약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지만, 데이터가 많지만 다 보여드리는 건 크게 이렇게 의미가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현재 코스메틱 분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 거의 개발은 완료 단계에 있고, 현재 제품화 단계에 있는 것들인데요. 필러가 있고요. 필러는 일부분은 제품화가 돼서 지금 외국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스킨 부스터는 우리네 국내 그 피부과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헤어 에센스, 니들 패치, 닷 패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현재 실제 저희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저희 LNP 기술이 포함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개발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 위에 있는 건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마데카솔이나 뭐 옥시딘과 같은 그 창상 피복제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 중간에 보이는 PC라고 보이는 여기 의약품입니다. 근데 의약품이 이렇게 바르고 난 이후에 시간에 따라 보면 이렇게 많이 치유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저희 거는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LMP 이용할 경우에 유사하게 치료 효과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료기기 레벨에서 저희가 그 이거를 인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만간 저희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로 제가 좀 가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만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하게 마이크로 버블 기술을 이용을 해서 고가 화장품 라인을 저희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그 초음파 기기를 만드는 글로벌사가 있습니다. 그 글로벌사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글로벌사가 고가 화장품 코스메틱 그 라인을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와 협력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저희가 그 판로나 마케팅을 관련된 부분은 저희 글로벌 회사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글로벌 회사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적어도 올해 말에는 런칭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 버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탈모 치료제죠. 탈모 치료제를 표피에 바르고 마이크로 버블화해서 초음파를 가할 경우에 기존의 LNP는 이 정도, 18.8인데, 초음파를 가할 경우는 87.3 정도까지도 거의 한 6배 이상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상당히 집중 효과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후테라라고 하는 도포형을 먼저 출시를 하고 그 이후에 차세대 플러스 기능이 개선된 형태로는 초음파를 이용한 것도 개발 생각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일반적으로 피부에 고분자 물질, 흔히 그 리쥬란이라고 하는 고분자, PN이라는 게 있죠. 그게 실제 피부를 이렇게 발라서는 집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분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주사 형태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걸 마이크로 버블화 했을 때 PN이 고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거의 한 4배 이상 침투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가 그 리쥬란의 경우는 주사하자고 도포했을 때 침투가 잘 안 되지만 저희가 침투가 높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쪽 포션으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라 판단이 되는데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